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 오늘은 개별 종목 분석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제가 SPG라고 로봇의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를 먼저 분석을 해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한번 대표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로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수준인데 1조까지는 당연히 들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SPG 노봇산업 전체 현 상황을 과거 15,000원 시절에 에코프로 BM을 본 듯하다. 2015년, 16년에 그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을 했는데, 과연 2차전지하고 로봇산업 중에 누가 더 커질 것인가? 이것은 저는 이제 당연히 이 2차전지 산업이 훨씬 더 크죠. 로봇은 이제 시작한 꽃인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로봇도 만만치 않은 미래 먹거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시대가 이제 태동이 됐다. 코비드가 가져온 산업의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로봇이다. 그리고 사람과 인간이 협업하고, 또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또 사람의 미래의 어떤 일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을 하는 휴먼 로봇, 이러한 쪽의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대신 엉덩이 깔고 중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2013, 14년에 2차 전지가 태동이 돼서 2015년, 16년부터 본격 발진을 해서 20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10배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쿠킹을 해야 합니다. 3천억, 4천억, 5천억대 쿠킹을 해서 7천억, 1조까지 가는데 한 1, 2년, 그렇죠. 2, 3년 걸리고 1조에서 3조 가는데 한 2년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죠. 이 과거에 우상향 큰 빅고래들이 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로봇 사람에 빗대어 본다면 그렇게 힘든 싸움은 아닌 것 같다. 미래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좀 주위 친구분들에게 좀 소개 좀 많이 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좋은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네, 펀드 매니저가 분석해주는 이러한 유튜브 엣지가 있죠. 네, 좀 주위 사람들에게 좀 많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네, 주가치를 한번 봅시다. 18,000원대까지 내려왔던 주식이 다시 32,000원까지 올랐죠. 1차 상승은 충분히 끝났습니다. 네, 시총이 5천억대, 첫 번째 매듭인 3천억대를 뚫고 5천억대 왔죠. 이제 7천억까지 찌글찌글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5만원 수준까지 가면 7천억대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지루한 싸움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한 6개월 참으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한 MACD 기술적 지표를 보면 MACD도 꼭대기를 향해서 한번 치는데, 이렇게 치다가 조정을 받은 후에 또 한번 가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조정을 받고 3만원이 깨지고 29,000원, 8,000원대 오면 그때 다시 사다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엉덩이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사서 견디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을 보면 뭐 전부 빨갛죠. 네. 개인 빼고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 양매수가 나타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수급이 좋은 종목이, 앞에서 봤던 SPG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양방으로, 양수 겸장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동사를 이해하려면 휴먼 로봇의 휴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협동 로봇 3000대.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작업하는 협동 로봇 3000대 생산, 협동 로봇 RB 시리즈를 최근에 로봇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다. RB 시리즈 사족 보행으로 확장을 합니다. 로봇이 이제 사족 보행, 사족 보행으로 가면 자율 이동, 군용 로봇, 푸드테크 로봇, 이런 쪽으로 확장성이 있는 로봇 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이 동사를 분석하는 데 나타나는 이 중요한 키워드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휴보, 협동로봇 3000대, 협동로봇 RB 시리즈 출시, 사족보행, 자율이동, 군용로봇, 푸드테크 로봇,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1차 목표가격은 5만원이다. 시총 1조에 도전할 것이다. 미래 먹거리죠. 로봇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우상향할 수 있는 미래 먹것이다. 2차 전지 이후에 나타나는 두 번째 빅고래이다. 물론 시장의 규모가 어떨지는 몰라요. 제가 봐서는 2차 전지가 훨씬 더 클 것 같지만
또 눈에 확실히 보이고 로봇도 그에 만만치 않다. 하지만 속도는 더딜지 모르지만 로봇 시장도 만만치 않게 커갈 수 있는 아주 빅고래보다는 중간급 이상의 고래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배 정도 먹을 수 있는 협동 로봇의 선구자가 동사이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은 협동 로봇이죠. 향후 다른 로봇 분야로 확장성도 증가 중이다. 장기 보유를 추천한다.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동사는 어떤 개념이요? 동사는 카이스트 출신이죠. 카이스트 출신들이 휴보라고 하고 우리 TV에 많이 나왔던 휴보 랩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보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나왔는데 인간형 로봇은 동사를 비롯해서 일본 혼다의 아시모, 잘 알죠? 아시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가장 기술이 좋은 휴먼 로봇이었습니다. 휴버는 2015년 미국 DARPA 방위 고등연구계획국에서 주최한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에서 글로벌 피어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하면서 휴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카이스트 천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로봇 개발에는 센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필수 핵심 요소 기술이 존재하는데 동사 휴보 개발을 통해 해당 기술의 내재화가 가능한 것을 증명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센서, 알고리즘 역시 카이스트다운 그러한 기업이다. 출발점이 굉장히 뿌리가 튼튼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동사는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협동 로봇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확장을 했다. 협동 로봇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형 로봇 대비 기술적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 가능성이 높은 모델인데 사람과 인간이 서로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로봇, 이게 협동 로봇이죠. 동사는 두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유니버셜 로봇 등 많은 국내의 피어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동사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7조 매출액 37억, 영업이익이 난해 6억으로 동사가 현재 새롭게 성장하는 그 터닝 포인트에 있다. 우상향하는 이 고래의 이 터닝 포인트에 있다. 이때 사야죠. 네. 제품별 비중은 협동 로봇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협동 로봇은 인간 휴먼 로봇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실질적 쓰임새는 협동 로봇이 훨씬 높죠. 인간 휴먼 로봇은 그냥 보기만 좋을 뿐이 어디 쓸 데는 없지 않습니까? 전시나 해놓고 차라리 실제적으로 산업에 쓰이는 협동 로봇이 훨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3대 로봇이네요. 혼다, 아사모죠? 아시모인가요? 아시모.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보. 그렇죠. 네. 보스는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네. 이렇게 휴먼 로봇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동 로봇의 시장의 규모는 어떠냐? 뭐 말하지 않아도 되죠. 2025년에 25억 달러, 거의 2조, 3조 가까운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중에서 협동 로봇 시장은 이제 줄고 산업용 로봇이 커가는 거죠. 그렇죠? 네. 산업용 로봇 시장의 협동 로봇 비중 추이 전망을 보면 그동안 협동 로봇이 컸는데 이제 산업용 로봇이 커지는 그러한 로봇 시장의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협동 로봇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다고 봐야 되죠. 네, 뭔가를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하고 또 수학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또 잘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확장성, 스프레드성 이렇게 해서는 뿌리, 루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확장성할 때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면서 올라가듯이 퀀텀 점프를 하듯이 확장성이 커집니다. 이런 면에서 카이스트 출신의 천재들이 시작한 이 로봇 기업은 미래가 밝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인원들이 지금도 남아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는 항상 초창기에 하고 다 빠져나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새로운 인원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람 싸움이에요, 사람 싸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방문할 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 있는 인원들의 연구원들의 경력 이런 것들을 쭉 훑어보면 이 기업이 얼마나 사람 관리를 잘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천재들이 어떤 과정을 갖고 견디고 얼마의 그 뭐라냐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경험을 쌓고 있느냐, 이직하지 않느냐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보는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자, 동사가
먹거리로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은 협동 로봇 시장이죠. 협동 로봇 시장이 얼마나 확장하고 성장 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봇 시장은 기존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어렵다는 점은 그러한 단점이 있다. 작업하는 사람과 로봇이 함께 협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 가능하며 산업용 로봇 대비 저렴한 비용과 사업 편리성이 돋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술 경쟁력과 낮은 원가율을 통해서 협동 로봇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가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동사는 2018년 협동 로봇 개발을 시작하여 19개월 만에 협동 로봇인 RB 시리즈를 출시를 했다. RB 시리즈가 동사의 협동 로봇의 브랜드 네임이네요. 국내 경쟁사들은 협동 로봇 개발에 오랜 기간 소외된 점을 고려할 때 동사의 기술 경쟁이 입증되면서 인간용 로봇 개발을 통한 보유한 그런 핵심 기술이 협동 로봇에서도 시너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kg, 5kg, 10kg 등 라인업을 보인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낮은 원가율을 통한 가격 경쟁력도 동사의 큰 장점이다. 네,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원가를 낮추는 거죠. 협동 로봇에는 감속기,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기와 같은 핵심 부품이 전체 원가의 60%를 차지한다. 이게 로봇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고 이게 전체 원가의 60%를 차지한다.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협동 로봇 업체들은 부품 중 일부를 외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원재료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따라서 원가율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동사는 감속기를 제외한 모든 핵심 제품을 자체 개발하면서 기존의 높은 원가율을 50% 수준으로 낮출 정도로 내부 어떤 시스템, 생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내재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결국은 감속기는 외부에서 사와야 되는 SPG가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체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감속기 또한 자체 개발을 진행 중이다. 낮은 원가율은 판가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작용 중이다. 동사의 기본 모델인 RB5 가격은 현재 타 제품 대비 30% 낮은 가격 약 2천만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고 있네요. 입증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동사의 제품에 더욱 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는 존재한다. 현재 캐파는 800에서 1000대 수준이고 공모 및 전환사채 발행금을 통해서 공장 확장 이전을 계획 중에 있다. 나름대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네요. 우리 에코피어로 BM의 LNF도 전부 다 BC나 전환사채를 위해서 공장을 확장하죠. 이게 2, 3년 후에 크게 동사 미래 먹거리의 Q와 P를 늘리는 그러한 기본 동력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000대 수준까지 캐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에 600에서 1000대 정도 했는데 3배 정도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런 면을 볼 때 동사의 미래는 매우 밝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세 번째 특징은 제품 라인업 확장이 가능하다. 협동 로봇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로 라인업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사족 보행 로봇, 의료용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족 보행 로봇이 중요한 것은 사족 보행을 하면 안전하면서 여러 분야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전쟁터에도 갈 수 있고 화재 현장에도 갈 수 있고 등등 자체 개발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모델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있죠. 지난번에 2025에 우리 CES에 로봇이 많이 나왔죠.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족 보행. 동사는 사족 보행 로봇을 자체 기술 부품을 개발하여 완료했으며 현재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협동 로봇과 달리 해당 모델의 감속기를 자체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핵심 부품을 전부 내재화했기에 원가 절감 및 제품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가 가능하다. 원가율을 50%나 절감할 정도로
획기적이라는 거죠. 이 사족 보행의 로봇의 AFS가 한 대당 1억 원을 넘어선 걸 고려할 때 옵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5천만 원 이하 가격으로 형성될 동사의 제품은 메리트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고객사들의 관심이 증가하죠. 지난 4월 6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대로템과 국방로봇 분야 및 교류 협력 사업의 MOU를 체결한 거죠. 네, 이제는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가 옵니다. 양사가 협력하여 방사능 다족 보행 로봇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죠. 다종 보행 로봇이 기존의 민간용에만 한정되어 개발했으나 현재는 군용으로 활용처가 확대 다변화되고 있다. 한편 이동형 로봇에서 동사 협동 로봇을 부착한 자율이동 로봇과 레이저 토닝 관련 의료용 로봇 개발도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이동, 의료용 로봇. 이게 전부 2차 전지와 다 관련이 있고 자율주행차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동사는 또 음료 로봇 시장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데 동사는 푸드테크 관련 자동화 로봇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음료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10억 원 수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규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기에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료 로봇의 경우 기존 협동 로봇 대비 ASP가 2배 이상 높기에 소규모 계약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 라인업 확장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네, 레인보우의 사적 로봇, 보행 로봇,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사적 보행 로봇 스팟. 네, 서로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동사의 기술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어기, 감속기, 모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다 자체에서 다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동사의 실적은 어떻게 되냐? 2022년 매출액은 131억, 영업이익은 17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좀 작긴 작네요. 네. 2022년 완연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22년 실적은 매출액 131억, YOY로 45.6% 상승, 영업이익은 17억. 흑자 전환이 중요한 거죠. 2023년부터는 이제 스피로버가 나타나는 눈덩이 효과로 258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59억. 동사는 현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2년은 안정적인 흑자 턴어라운드, 2023년은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애널리스트는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우상향 고래의 전형적인 막 달리기 시작할 그 부스터 과정,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에코프로그램과 LNF에 봤던 그 과정, 찌글찌글 기다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과정에 이 선상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향후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한 가격 경쟁을 앞세워 북미 및 유럽 시장을 타겟하여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공장 확장 이전으로 협동 로봇 캐파가 800에서 3000대로 증가하고 사적 보행 및 음용 로봇 관련 추가 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또한 협동 로봇 핵심 부품을 타 업체 양으로 판매하는 등 이러한 것도 동사 실적에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양 매출액은 2022년 1분기 기준 약 38%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고객사에게 영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인간형 로봇 생산과 기술력과 가격 경쟁을 생각해 보면 동사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그런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동사의 실적 정리해 봅시다. 2022년 매출액 170억, 영업이익 30억, 23년에는 70억, 그 다음에 130억, 24년부터 세 자릿수 영업이익이 나타나는, 아니면 눈덩이처럼 스피로버가 나타나는 거죠. 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은 큰 아주 2차 전지와 관련될 만큼 그렇게 큰 아주 빅고래는 아니지만 중간 이상의 빅고래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10배는 먹을 수 없더라도 5배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중장기적으로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